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오늘로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됐군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금과 관련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왔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공수처에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네.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외교 여건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출금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출국 심사들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출국을 미뤘고 법무부가 서둘러서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몇 가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한 건 첫 번째 공수처의 수사 상황, 그게 출국 금지 명령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 네. 세 번째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이 알 수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네.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업직무 수행에 관하여서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국 금지 명령도 알 수가 없다는 건 약간의 틈새가 있습니다. 어떤 틈새가 있을까요?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는 거의 100% 받아준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 출입국 본부의 업무를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거의 100% 해준다면서 출국 금지를 우물쭈물하다가 늦추면은 수사 대상자가 도주하면은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절차적으로 출국 금지는 출입국 심사과에서 전결로 처리하고 중요한 인물일 경우 서면으로 본부장과 장관, 차관, 검찰국장 등에게 서면 보고한다는 겁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는 게 당연합니다. 장관이 알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이었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지 않았겠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팩트 체크 중에 출국 금지는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입니다. 출금 요청을 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관련 보안 유지 필요성 때문에 좀 유보를 해달라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3개월까지는 예. 받아준다고 합니다. 3개월 3개월. 넘을 수는 없고요. 세 번째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출금 사실을 몰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쉽게. 여기서부터는 팩트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과 관련자들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출금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발 5개월여 만인 올 1월부터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죠.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 구체적인 외압 과정에도 이 전 장관 이름이 최소 3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BC 보도를 보면은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두 번째,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네. 대통령실이 모르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법무부 상황을 잘 아는 중견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그 정도 상황이면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면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출국 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면서 모른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국가 기관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결국 대통령 본인이 최상병 사건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전 장관이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게 어제인데 호주 대사를 한다는 이유로 꽃가마 타고 도피에 성공하는 것이라면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유가족은 원통하고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려던 군인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할 때 그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누군지 확인됐습니까? 공수처가 출금을 요청한 시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올 1월쯤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공수처에 확인을 요청을 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지명한 건 올 1월 23일이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임한 건 지난해 12월 21일이잖아요. 네. 요 와중에 있다면은 한 장관은 모를 것이고 그 이전에 했다면은 한 장관은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보통 이제 대사를 임명할 때 외교부에서 공관장 자격 심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하도록 규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25조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증은 법무부, 임명은 용산 대통령실, 출금은 공수처 요청으로 법무부가 하니까 외교부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외교부 입장인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특임 공관장을 내보내기로 하면은 외교부에서는 모르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